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예전과 달리 길거리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거나 찬바람을 조금만 쐬어도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이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급성 장염입니다. 장염에 걸리면 하루에 대여섯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느라 진이 다 빠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중장년층 분들이 하시는 행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설사가 너무 괴로우니까 약국에서 지사제를 사서 급하게 드시는 것이고, 둘째는 속을 완전히 비워야 빨리 낫는다는 생각에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무작정 굶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우리가 장염에 대해 얼마나 잘못 대처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의학 논문과 식품 영양학적 팩트를 기반으로 장염을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설사를 무조건 멈추려고 지사제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소화기내과 전문의들과 의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염으로 인한 설사는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세균이나 독소,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빠르게 밀어내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면역 방어 작용입니다. 우리 몸이 필사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때 약을 먹어서 장운동을 강제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출되어야 할 바이러스와 독소가 장관 내에 그대로 고여서 장 점막을 더 깊숙이 파고들게 됩니다. 결국 염증이 심해져서 열이 나고 복통은 훨씬 더 악화되며 심한 경우 장마비나 혈변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의적으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를 복용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굶는 것은 정답일까요? 이것 역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장염 치료의 핵심은 장을 굶기는 것이 아니라 구토와 설사로 인해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탈수를 막는 것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중장년층이나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체내 수분 보유량이 적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오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수분을 보충한답시고 맹물을 대량으로 마시거나 시중에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설사를 할 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나트륨, 칼륨, 염소 같은 필수 전해질이 함께 소실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 영양가 없는 맹물만 계속 들이켜면 혈액 속의 전해질 농도가 더 묽어져서 어지러움증이나 구토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과일 주스를 마시면 장내 삼투압이 높아져서 오히려 수분을 장 안으로 끌어당겨 설사를 훨씬 더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가 전 세계 장염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분 보충제는 ORS, 즉 경구용 수액 용액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집에서 안전하게 수분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근하게 끓인 보리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볶은 보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장운동을 완화하고 소화를 도우며 전해질을 미량 공급해줍니다. 만약 설사가 너무 심해 탈수가 우려된다면 끓인 물 1리터에 설탕 4숟가락과 소금 1숟가락을 타서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병원에서 맞는 수액과 같은 원리로 우리 몸에 가장 빠르게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시키는 과학적인 배합 비율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온 음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분이 과도하게 높은 제품은 따뜻한 물과 1대1 비율로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장에 자극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장염을 완벽하게 극복하기 위한 식품 영양학 기반의 회복 식사 3단계 가이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염 증상이 시작된 첫날부터 사흘째까지는 장 점막이 심하게 부어있고 상처가 난 상태이므로 단계별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1단계는 증상이 가장 심한 초기 하루 이틀 동안입니다. 이때는 물만 마셔도 구토가 나고 설사가 멈추지 않는 시기입니다. 위장관을 쉬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므로 무리하게 음식을 먹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미지근한 보리차나 전해질 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시며
수분 보충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물조차 삼키기 힘들고 고열이 동반된다면 즉시 소화기내과를 방문해 수액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2단계는 복통과 구토가 가라앉고 설사의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미음이나 흰 쌀죽 같은 부드러운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쌀죽은 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간을 맞춘다고 참기름을 떨어뜨리거나 소고기, 전복 같은 기름진 고명들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름기는 약해진 장, 점막에 심한 자극을 주어 겨우 멈춰가던 설사를 다시 재발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맑은 흰죽을 천천히 오랫동안 씹어서 삼키셔야 합니다. 3단계는 설사가 완전히 멈추고 속이 편안해지는 회복 후기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사가 멈추자마자 그동안 못 먹었던 매운 찌개나 고기 반찬을 드시곤 하는데 이는 불난집에 다시 성냥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설사가 멈추었더라도 장 점막의 세포들이 완전히 재생되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단백질을 보충하되 기름기가 적은 흰살 생선이나 두부, 달걀찜 같이 부드럽게 조리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채소를 드실 때도 생채소는 식이섬유가 너무 많아 장을 자극하므로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푹 익혀서 다진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식품 영양학 논문을 통해 장염, 점막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 성분은 장내에서 천연지사제 역할을 합니다. 장 안의 과도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장 운동을 안정시켜 설사 증상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또한 장염으로 탈수될 때 가장 많이 손실되는 영양소가 바로 칼륨인데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수분 균형을 잡고 위산 분비를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완전히 익어 부드러운 바나나를 반 개씩 씹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장에서 흡수가 가장 빠른 고단백 식품 중 하나입니다. 기름기가 거의 없고 식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장염으로 인해 지친 몸의 열량과 영양소를 공급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장벽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소화가 매우 잘 되기 때문에 2단계나 3단계 회복기에 따뜻하게 데친 두부를 간 없이 부드럽게 드시면 장벽 재생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위와 장에 좋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U는 염증으로 인해 손상된 위장과 장 점막의 재생을 촉진하고 비타민 K는 점막 내 미세혈관의 출혈을 막아주는 지혈 작용을 합니다. 또한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이신 성분이 풍부하여 장염으로 부실해진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식욕 부진을 개선해줍니다. 다만 장염 환자가 드실 때는 즙을 내어 차갑게 마시기보다는 맑은 국에 넣어 푹 끓이거나 죽으로 만들어서 따뜻하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염을 앓고 난 뒤 일반식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겪는 증상이 있습니다. 설사는 분명히 멈췄는데 이상하게 배에 가스가 가득 차고 더부룩하며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증상입니다. 이는 장염을 앓으면서 장 속에 있던 유익한 미생물과 유산균들이 설사와 함께 대량으로 쓸려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된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식을 무리 없이 소화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최소 한 달 동안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괴된 장내 환경을 정상화하고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려 장염의 재발을 막는 가장 과학적인 사후 관리법입니다. 오늘 건강정보 어떠셨나요? 주변에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배운 수분 보충법과 3단계 식사법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중장년층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팩트 기반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